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사회에서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품고 있는 소망이 있죠. 바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즐겁고 멋지게 살고 싶다는 소망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즐겁고 멋지게 살 수 있을까? 혹시나 민폐를 끼치고 주변 사람들이 피하는 노인이 되어 쓸쓸하고 서글픈 일상을 보내게 되지는 않을까? 이는 비단 노년을 코앞에 둔 중년 이상 세대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어릴 때 같지 않다는 게 조금씩 느껴지는 30대부터도 어렴풋하게 남아 이런 걱정을 자연스레 품기 시작하지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50만 명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 추세가 유지된다면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진입이 확실시되죠. 이 와중에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6년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깁니다. 단순하게 계산해 보아도 65세가 넘어서 노인의 몸으로 20년 가까이, 어쩌면 그 이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런 현실에서 나이 들어 얼마만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느냐, 활력 넘치게 생활할 수 있느냐는 개인의 인생에서, 사회의 맥락에서 심각하게 검토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나이 들면서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기억이 불분명해지면서 감정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심코 이런 현상을 드러내는 것을 두고 노인네라고 합니다. 반면 80대, 90대가 되어도 거침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젊고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슈퍼에이저라고 합니다. 늙어서 노인네로 힘들어하며 사는 사람과 슈퍼에이저가 되어 재미있게 사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본의 뇌과학자 니시 다케유키는 단연간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 노인네는 후천적이며 하루하루 다양한 습관의 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습관을 바꾸면 노인뇌를 막을 수 있다라는 어록을 남겼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80에도 뇌가 늙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50대쯤 되면 주변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는 나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뇌의 능력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경향은 옷차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젊을 때에는 집 앞 편의점에 갈 때도 제대로 차려입었지만 50대, 60대가 되면 옷을 갈아입기가 귀찮아져서 집에서 입은 옷 그대로 가거나 심한 경우에는 잠옷 차림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무례하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폭주 노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경솔하게 대하고 가게 점원에게 거친 말투를 쓰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만약 48살이 넘었다면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는데 신경을 쓰도록 유념해 주세요. 하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파악하는 능력 조사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40대의 정점인 사람도 있고 70대, 80대까지 유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장기간 장점을 유지하는 사람은 노인이 되지 않기 위해 뇌의 노화를 늦추려고 노력하며 적극적으로 젊음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뇌는 자연스레 늙어가지만 노화를 늦추는 방법을 찾아 노력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활기찬 자신을 만드는 것은 인생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행위입니다. 욕구가 있는 사람이 장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들면 욕구가 줄어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은 먹고 싶은 게 없어서 이성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기분이 드는데 그렇다고 모든 욕구가 감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감퇴하기 쉬운 욕구와 감퇴하기 힘든 욕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생리적인 욕구는 모두 감퇴합니다.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도파민이라는 뇌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 하향선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이 줄면 식욕과 성욕 모두 떨어집니다. 그러나 욕구가 있어야 장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호주 모나시 대학교와 대만 국방의학원 연구에 따르면 식욕이 있는 고령자는 식욕이 적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2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도파민의 분비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이 욕구의 원천인 도파민은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을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 몸을 움직이기,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기, 뜻밖의 기쁜 일이 생길 만한 일에 참여하기,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고르는 것. 이러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의욕이 감퇴되지 않아 뇌가 항상 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퇴하는 욕구가 있는 반면 잘 감퇴되지 않는 욕구도 있습니다. 바로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입니다. 젊어서도 늙어서도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는 동일합니다. 이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입니다. 최근에 미디어에서 자주 다루고 있는 호르몬은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은 사람이나 동물과의 유대감을 느끼는 순간에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를 키우거나 아이들과 접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최근 2022년의 연구에 따르면 18세에서 99세까지의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옥시토신의 양은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파민은 감사하지만 옥시토신은 증가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행복을 갈망하며 이 행복은 유대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생리적인 욕구가 강하지만 나이가 들면 균형이 달라져서 사회적인 욕구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욕구는 자원봉사와 같은 활동을 통해 사회공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도우면 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잘 듣지 않지만 성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듣습니다. 또한 슈퍼에이저들 사이에서도 공통된 법칙이 있습니다. 자유롭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식 외에도 자신에게 제약을 두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신에게 제약을 거는 것은 뇌에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슈퍼에이저들 중에서도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고령에도 새로운 일을 시도하며 적당히 술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는 노화를 앞당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인 2만 명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좋아하는 일을 하면 다양한 자극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뇌에 좋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의 맛있다는 감정은 미각을 넘어 시각 등 다양한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취향을 우선시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뇌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뇌 신경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20초 동안 해보는 것입니다. 뇌에는 작업 흥분이 일어나서 일단 시작하면 계속해 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면 몸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슈퍼에이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부터 시작하고 재미를 느껴서 마라톤에 도전하거나 단순한 삶을 좋아해서 매일 사진을 올려 인스타그램 유명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뇌 기능 유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 뇌 신경 네트워크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세포가 줄어들고 신경 네트워크도 감소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뇌 세포의 감소는 맞지만 신경 네트워크는 노화로 인해 감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험과 함께 증가합니다. 신경 네트워크는 방대한 신경세포의 연결을 의미하며 이 네트워크가 기억, 학습, 운동,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뇌 활동을 지원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신경과 신경을 잇는 네트워크가 생겨납니다. 이 능력은 고령자에게도 나타납니다. 신경 네트워크의 수는 나이와 상관없이 늘릴 수 있습니다. 무리하면 뇌는 늙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힘들어도 거뜬했지만 60이 넘으면 몸이 버티지 못해 조금만 무리해도 컨디션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60세를 넘어 무리하지 않는 것은 뇌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행위입니다. 무리를 하면 스트레스를 느끼고 그 스트레스가 노화를 앞당깁니다. 다만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개의치 않거나 편하기만 한 것도 뇌에는 좋지 않습니다. 중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용이란 균형 잡힌 에너지가 가장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병에 걸리거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신경이 곤두선 고령자의 뇌 역시 균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뇌의 균형이 아니라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도 뇌를 늙게 하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를 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으면 척추가 뒤틀립니다. 그렇게 되면 골격의 변형이 생깁니다. 좌우 어느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면 뇌는 균형을 잡기 위해 조종을 시도합니다. 뇌도 움직이는 것이죠.
이 또한 뇌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가 늙지 않는 사람, 활기 넘치는 사람은 자세가 바른 사람이 많습니다. 중노년이 되면 젊은 시절의 정열과 의욕이 사그라들지만 이는 자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방어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요즘은 예전처럼 의욕이 생기지 않아 의욕이 떨어졌어. 이와 같은 현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과 뇌를 지키기 위한 필요한 일입니다. 그 대신 냉정함이 생깁니다. 한때 눈부시게 활약하다가 정열과 의욕이 사그라들자 내가 왜 이럴까?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열정과 의욕이 사그라지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 유전자 탓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휴식 유전자는 뇌 노화를 억제해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60세, 70세가 되어서도 젊은 때처럼 활동한다면 몸이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정열이나 의욕이 떨어진다는 것은 휴식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관점을 받아들이고 냉정함을 강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레스트 유전자를 비롯한 장수 유전자의 역할 중 하나는 쉽게 말해 나를 아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제껏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니 모순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뇌의 재밌는 점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건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도전을 하거나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앞서 말한 중용을 잊지 맙시다. 춤은 최고의 뇌 활성화 운동입니다. 뇌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협음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춤입니다. 춤은 협음을 구성하는 7가지 요소를 거의 다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보드게임, 악기 연주, 춤을 즐기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춤은 짝을 지어출 때 더욱 효과를 발휘합니다.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춤을 춰야 하므로 임기응변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허군 운동이라 할 수 있죠. 또한 서로 연습할 때부터 의사소통이 중요하므로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둘이서 추는 것이 아닌 혼자 춤을 출 때도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출 때는 그저 적당히 자기 마음대로 추기보다는 유튜브 영상 등을 보며 영상 속 사람에 맞춰 춤을 춰보세요. 그럴 때 춤은 운동이 됩니다. 잘 씹으면 의욕이 생기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음식을 먹을 때 30번은 씹고 삼키세요. 흔히 듣는 말이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잘 씹는 것에는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씹는 것만으로도 이토록 이점이 많다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잘 씹는 것에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잘 씹는 것의 효과는 운동 기능과 건강 기능 향상, 의욕이 생긴다, 기억력이 좋아진다, 치매를 예방한다, 면역력이 좋아진다 등 다양한 유형의 뇌 노화를 방지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점은 의욕이 생긴다는 부분입니다. 씹는 동작은 도파민 신경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은 뇌의 선조체라는 곳에서 분비되는데 음식을 씹으면 선조체가 활성화돼서 도파민이 잘 나옵니다. 도파민은 의욕 증대에 작용을 하므로 잘 씹는 사람일수록 의욕이 생깁니다. 요즘 의욕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식사를 잘 씹을 수 있는 식단으로 변경하면 좋습니다. 빵보다는 밥이 좋습니다. 지방이 많은 부드러운 고기보다는 씹는 맛이 있는 살코기가 좋습니다. 오징어나 문어처럼 쫄깃하게 씹히는 음식이 좋습니다. 그러나 고령이 되면 이가 안 좋아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꼭꼭 씹어야 하는 음식은 먹기 힘듭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음식을 잘 씹지 않고 먹어버리면 뇌의 노화가 진행됩니다. 또 치아 상태 때문에 씹는 것이 고통스러워지는 식사 자체가 즐겁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씹는 것이 아프고 힘든 상태에서 나이 들어 위장 기능까지 떨어지면 식사는 그야말로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고통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는 뇌는 식사를 피하는 쪽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굳이 딱딱한 음식을 먹을 것이 아니라 씹는 횟수를 늘리도록 식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이럴 때면 부드러운 음식이라도 될 수 있으면 금세 삼키지 말고 꼭꼭 씹어 먹습니다. 그리고 젤리나 껌을 씹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식사할 때 평소보다 고급스러운 음식이나 좋아하는 식당의 메뉴를 만들어 먹어봅시다. 밥상에 살짝만 사치를 부려도 뇌는 생각보다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뇌는 활성화됩니다. 매일 바쁜 일정으로 바빠도 뇌에 좋은 만족감을 주고 나이가 들어도 이런 식으로 살고 싶다면 잠시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합니다. 이런 생각은 뇌에 좋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슈퍼 에이저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편안히 쉬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멍하게 있으면 뇌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반은 맞고 반 틀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안히 쉬는 시간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술을 즐기고 업무와 상관없는 취미 생활을 하며 하늘을 보며 목욕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카페에서 책이나 신문을 읽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마음이 편안하고 골치를 쓰지 않는 상태입니다. 마음 편히 쉬고 있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제대로 가져야 하는 이유는 스트레스가 뇌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신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 치매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편안히 쉴 수 있는 시간은 뇌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안 좋을 때 재미있는 방송이나 동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없나요? 이를 영어로 캔슬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상태일지라도 긍정적인 것을 접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휴식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실은 가장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디폴트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디폴트는 영어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라는 뜻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네트워크가 가장 활성화된다는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운동할 때보다 계산하고 있을 때보다 더 활성화되며 특정 부위뿐만 아니라 뇌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이를 예로 들면 욕조에 몸을 담그고 가만히 있을 때 카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순간에는 지금까지 입력된 정보를 통합합니다. 즉, 혼잡한 상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입력된 정보를 정리하고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수면 중에는 뇌가 활발히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면 부족은 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어릴 때 시험을 앞두고 밤새 공부를 해도 그 지식이 전혀 내 것이 되지 않는 이유도 같은 원리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편안하게 쉬는 시간이 뇌에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인지 기능을 증진시킵니다. 그러나 균형이 필요합니다. 긴장을 풀고 계속해서 쉬기만 한다면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지 않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발생하지 않고 인지 기능도 향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일 할 일을 만들 때 중간에 휴식 시간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균형이 중요합니다. 60대가 되면 개를 키우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대화 상대가 없다는 것은 60세 이후에는 위험 요소입니다. 고독감은 치매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뇌 노화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살거나 부부 관계가 냉랭하다면 일상에서 타인과 유대감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로봇에게 말을 건네도 좋습니다. 하지만 로봇보다 효과가 큰 것이 반려동물입니다. 차가운 로봇보다는 기를 지닌 존재에게 말을 건네는 편이 더 큰 행복을 느끼는 법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 고독감을 감소할 뿐만 아니라 동물에게 말을 건네면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또한 동물과 함께 있으면 혈압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의 저하를 막아주므로 고독감뿐만 아니라 노인내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는 존재가 바로 반려견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개를 키우면 치매 위험뿐만 아니라 돌봄 현장에서의 사고 및 사망 위험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관적인 나이로 살아가기 요즘은 70대, 80대의 인플루언서가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플루언서란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재는 SNS 팔로워 수가 많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재미있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니시모토 기미코 씨는 역시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녀는 94세입니다. 니시모토 씨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다양한 비결이 엿보입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큰 도움을 받습니다. 니시모토 씨는 72세 때 카메라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재미를 위한 행동에는 거침이 없어서 카메라를 배우기 시작한 계기는 젊은 친구들이 용기를 준 것이라고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뇌에 좋은 일입니다. 니시모토 씨는 나이를 의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나이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주관적 나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면 85세라도 자신이 50세라면 주관적인 나이는 50세입니다. 그러면 재밌게도 50세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물론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의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오늘 읽어드릴 책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 있으니 이 책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사회에서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품고 있는 소망이 있죠. 바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즐겁고 멋지게 살고 싶다는 소망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즐겁고 멋지게 살 수 있을까? 혹시나 민폐를 끼치고 주변 사람들이 피하는 노인이 되어 쓸쓸하고 서글픈 일상을 보내게 되지는 않을까? 이는 비단 노년을 코앞에 둔 중년 이상 세대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어릴 때 같지 않다는 게 조금씩 느껴지는 30대부터도 어렴풋하게 남아 이런 걱정을 자연스레 품기 시작하지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50만 명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 추세가 유지된다면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진입이 확실시되죠. 이 와중에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6년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깁니다. 단순하게 계산해 보아도 65세가 넘어서 노인의 몸으로 20년 가까이, 어쩌면 그 이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런 현실에서 나이 들어 얼마만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느냐, 활력 넘치게 생활할 수 있느냐는 개인의 인생에서, 사회의 맥락에서 심각하게 검토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나이 들면서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기억이 불분명해지면서 감정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심코 이런 현상을 드러내는 것을 두고 노인뇌라고 합니다. 반면 80대, 90대가 되어도 거침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젊고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슈퍼에이저라고 합니다. 늙어서 노인뇌로 힘들어하며 사는 사람과 슈퍼에이저가 되어 재미있게 사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본의 뇌과학자 니시 다케유키는 다년간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 노인뇌는 후천적이며 하루하루 다양한 습관의 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습관을 바꾸면 노인뇌를 막을 수 있다라는 어록을 남겼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80에도 뇌가 늙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50대쯤 되면 주변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는 나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뇌의 능력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경향은 옷차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젊을 때에는 집 앞 편의점에 갈 때도 제대로 차려입었지만 50대, 60대가 되면 옷을 갈아입기가 귀찮아져서 집에서 입은 옷 그대로 가거나 심한 경우에는 잠옷 차림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무례하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폭주 노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경솔하게 대하고 가게 점원에게 거친 말투를 쓰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만약 48살이 넘었다면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는데 신경을 쓰도록 유념해 주세요. 하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파악하는 능력 조사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40대의 정점인 사람도 있고 70대, 80대까지 유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장기간 장점을 유지하는 사람은 노인이 되지 않기 위해 뇌의 노화를 늦추려고 노력하며 적극적으로 젊음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뇌는 자연스레 늙어가지만 노화를 늦추는 방법을 찾아 노력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활기찬 자신을 만드는 것은 인생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행위입니다. 욕구가 있는 사람이 장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들면 욕구가 줄어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은 먹고 싶은 게 없어서 이성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기분이 드는데 그렇다고 모든 욕구가 감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감퇴하기 쉬운 욕구와 감퇴하기 힘든 욕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생리적인 욕구는 모두 감퇴합니다.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도파민이라는 뇌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 하향선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이 줄면 식욕과 성욕 모두 떨어집니다. 그러나 욕구가 있어야 장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호주 모나시 대학교와 대만 국방의학원 연구에 따르면 식욕이 있는 고령자는 식욕이 적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2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도파민의 분비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이 욕구의 원천인 도파민은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을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 몸을 움직이기,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기, 뜻밖의 기쁜 일이 생길 만한 일에 참여하기,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고르는 것. 이러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의욕이 감퇴되지 않아 뇌가 항상 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퇴하는 욕구가 있는 반면 잘 감퇴되지 않는 욕구도 있습니다. 바로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입니다. 젊어서도 늙어서도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는 동일합니다. 이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입니다. 최근에 미디어에서 자주 다루고 있는 호르몬은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은 사람이나 동물과의 유대감을 느끼는 순간에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를 키우거나 아이들과 접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최근 2022년의 연구에 따르면 18세에서 99세까지의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옥시토신의 양은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파민은 감사하지만 옥시토신은 증가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행복을 갈망하며 이 행복은 유대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생리적인 욕구가 강하지만 나이가 들면 균형이 달라져서 사회적인 욕구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욕구는 자원봉사와 같은 활동을 통해 사회공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도우면 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잘 듣지 않지만 성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듣습니다. 또한 슈퍼에이저들 사이에서도 공통된 법칙이 있습니다. 자유롭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식 외에도 자신에게 제약을 두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신에게 제약을 거는 것은 뇌에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슈퍼에이저들 중에서도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고령에도 새로운 일을 시도하며 적당히 술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는 노화를 앞당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인 2만 명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좋아하는 일을 하면 다양한 자극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뇌에 좋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의 맛있다는 감정은 미각을 넘어 시각 등 다양한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취향을 우선시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뇌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뇌 신경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20초 동안 해보는 것입니다. 뇌에는 작업 흥분이 일어나서 일단 시작하면 계속해 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면 몸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슈퍼에이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부터 시작하고 재미를 느껴서 마라톤에 도전하거나 단순한 삶을 좋아해서 매일 사진을 올려 인스타그램 유명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뇌 기능 유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 뇌 신경 네트워크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세포가 줄어들고 신경 네트워크도 감소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뇌 세포의 감소는 맞지만 신경 네트워크는 노화로 인해 감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험과 함께 증가합니다. 신경 네트워크는 방대한 신경세포의 연결을 의미하며 이 네트워크가 기억, 학습, 운동,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뇌 활동을 지원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신경과 신경을 잇는 네트워크가 생겨납니다. 이 능력은 고령자에게도 나타납니다. 신경 네트워크의 수는 나이와 상관없이 늘릴 수 있습니다. 무리하면 뇌는 늙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힘들어도 거뜬했지만 60이 넘으면 몸이 버티지 못해 조금만 무리해도 컨디션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60세를 넘어 무리하지 않는 것은 뇌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행위입니다. 무리를 하면 스트레스를 느끼고 그 스트레스가 노화를 앞당깁니다. 다만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개의치 않거나 편하기만 한 것도 뇌에는 좋지 않습니다. 중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용이란 균형 잡힌 에너지가 가장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병에 걸리거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신경이 곤두선 고령자의 뇌 역시 균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뇌의 균형이 아니라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도 뇌를 늙게 하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를 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으면 척추가 뒤틀립니다. 그렇게 되면 골격의 변형이 생깁니다. 좌우 어느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면 뇌는 균형을 잡기 위해 조종을 시도합니다. 뇌도 움직이는 것이죠. 이 또한 뇌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가 늙지 않는 사람, 활기 넘치는 사람은 자세가 바른 사람이 많습니다. 중노년이 되면 젊은 시절의 정열과 의욕이 사그라들지만 이는 자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방어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요즘은 예전처럼 의욕이 생기지 않아 의욕이 떨어졌어. 이와 같은 현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과 뇌를 지키기 위한 필요한 일입니다. 그 대신 냉정함이 생깁니다. 한때 눈부시게 활약하다가 정열과 의욕이 사그라들자 내가 왜 이럴까?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열정과 의욕이 사그라지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 유전자 탓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휴식 유전자는 뇌 노화를 억제해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합니다. 생각해보세요. 60세, 70세가 되어서도 젊은 때처럼 활동한다면 몸이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정열이나 의욕이 떨어진다는 것은 휴식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관점을 받아들이고 냉정함을 강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레스트 유전자를 비롯한 장수 유전자의 역할 중 하나는 쉽게 말해 나를 아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제껏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니 모순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뇌의 재밌는 점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건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도전을 하거나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앞서 말한 중용을 잊지 맙시다. 춤은 최고의 뇌 활성화 운동입니다. 뇌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협음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춤입니다. 춤은 협음을 구성하는 7가지 요소를 거의 다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보드게임, 악기 연주, 춤을 즐기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춤은 짝을 지어출 때 더욱 효과를 발휘합니다.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춤을 춰야 하므로 임기응변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허군 운동이라 할 수 있죠. 또한 서로 연습할 때부터 의사소통이 중요하므로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둘이서 추는 것이 아닌 혼자 춤을 출 때도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출 때는 그저 적당히 자기 마음대로 추기보다는 유튜브 영상 등을 보며 영상 속 사람에 맞춰 춤을 춰보세요. 그럴 때 춤은 운동이 됩니다. 잘 씹으면 의욕이 생기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음식을 먹을 때 30번은 씹고 삼키세요. 흔히 듣는 말이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잘 씹는 것에는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씹는 것만으로도 이토록 이점이 많다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잘 씹는 것에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잘 씹는 것의 효과는 운동 기능과 건강 기능 향상, 의욕이 생긴다, 기억력이 좋아진다, 치매를 예방한다, 면역력이 좋아진다 등 다양한 유형의 뇌 노화를 방지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점은 의욕이 생긴다는 부분입니다. 씹는 동작은 도파민 신경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은 뇌의 선조체라는 곳에서 분비되는데 음식을 씹으면 선조체가 활성화돼서 도파민이 잘 나옵니다. 도파민은 의욕 증대에 작용을 하므로 잘 씹는 사람일수록 의욕이 생깁니다. 요즘 의욕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식사를 잘 씹을 수 있는 식단으로 변경하면 좋습니다. 빵보다는 밥이 좋습니다. 지방이 많은 부드러운 고기보다는 씹는 맛이 있는 살코기가 좋습니다. 오징어나 문어처럼 쫄깃하게 씹히는 음식이 좋습니다. 그러나 고령이 되면 이가 안 좋아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꼭꼭 씹어야 하는 음식은 먹기 힘듭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음식을 잘 씹지 않고 먹어버리면 뇌의 노화가 진행됩니다. 또 치아 상태 때문에 씹는 것이 고통스러워지는 식사 자체가 즐겁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씹는 것이 아프고 힘든 상태에서 나이 들어 위장 기능까지 떨어지면 식사는 그야말로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고통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는 뇌는 식사를 피하는 쪽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굳이 딱딱한 음식을 먹을 것이 아니라
씹는 횟수를 늘리도록 식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이럴 때면 부드러운 음식이라도 될 수 있으면 금세 삼키지 말고 꼭꼭 씹어 먹습니다. 그리고 젤리나 껌을 씹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식사할 때 평소보다 고급스러운 음식이나 좋아하는 식당의 메뉴를 만들어 먹어봅시다. 밥상에 살짝만 사치를 부려도 뇌는 생각보다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뇌는 활성화됩니다. 매일 바쁜 일정으로 바빠도 뇌에 좋은 만족감을 주고 나이가 들어도 이런 식으로 살고 싶다면 잠시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합니다. 이런 생각은 뇌에 좋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슈퍼 에이저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편안히 쉬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멍하게 있으면 뇌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반은 맞고 반 틀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안히 쉬는 시간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술을 즐기고 업무와 상관없는 취미 생활을 하며 하늘을 보며 목욕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카페에서 책이나 신문을 읽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마음이 편안하고 골치를 쓰지 않는 상태입니다. 마음 편히 쉬고 있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제대로 가져야 하는 이유는 스트레스가 뇌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신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 치매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편안히 쉴 수 있는 시간은 뇌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안 좋을 때 재미있는 방송이나 동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없나요? 이를 영어로 캔슬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상태일지라도 긍정적인 것을 접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휴식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실은 가장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디폴트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디폴트는 영어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라는 뜻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네트워크가 가장 활성화된다는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운동할 때보다 계산하고 있을 때보다 더 활성화되며 특정 부위뿐만 아니라 뇌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이를 예로 들면 욕조에 몸을 담그고 가만히 있을 때 카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순간에는 지금까지 입력된 정보를 통합합니다. 즉, 혼잡한 상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입력된 정보를 정리하고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수면 중에는 뇌가 활발히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면 부족은 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어릴 때 시험을 앞두고 밤새 공부를 해도 그 지식이 전혀 내 것이 되지 않는 이유도 같은 원리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편안하게 쉬는 시간이 뇌에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인지 기능을 증진시킵니다. 그러나 균형이 필요합니다. 긴장을 풀고 계속해서 쉬기만 한다면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지 않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발생하지 않고 인지 기능도 향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일 할 일을 만들 때 중간에 휴식 시간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균형이 중요합니다. 60대가 되면 개를 키우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대화 상대가 없다는 것은 60세 이후에는 위험 요소입니다. 고독감은 치매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뇌 노화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살거나 부부 관계가 냉랭하다면 일상에서 타인과 유대감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로봇에게 말을 건네도 좋습니다. 하지만 로봇보다 효과가 큰 것이 반려동물입니다. 차가운 로봇보다는 기를 지닌 존재에게 말을 건네는 편이 더 큰 행복을 느끼는 법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 고독감을 감소할 뿐만 아니라 동물에게 말을 건네면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또한 동물과 함께 있으면 혈압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의 저하를 막아주므로 고독감뿐만 아니라 노인내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는 존재가 바로 반려견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개를 키우면 치매 위험뿐만 아니라 돌봄 현장에서의 사고 및 사망 위험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관적인 나이로 살아가기 요즘은 70대, 80대의 인플루언서가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플루언서란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재는 SNS 팔로워 수가 많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재미있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니시모토 기미코 씨는 역시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녀는 94세입니다. 니시모토 씨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다양한 비결이 엿보입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큰 도움을 받습니다. 니시모토 씨는 72세 때 카메라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재미를 위한 행동에는 거침이 없어서 카메라를 배우기 시작한 계기는 젊은 친구들이 용기를 준 것이라고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뇌에 좋은 일입니다. 니시모토 씨는 나이를 의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나이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주관적 나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면 85세라도 자신이 50세라면 주관적인 나이는 50세입니다. 그러면 재밌게도 50세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물론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의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오늘 읽어드릴 책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 있으니 이 책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